세 번째 키워드, 종부세 풍선 효과입니다. 이렇게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여러 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예상했던 주택 매매보다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박사님, 금수저 대물림 현상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풍선 효과,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각종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블랙홀, 가장 큰 문제점이 풍선 효과인데요. 어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의로 정책을 추진합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이 풍선,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서 오히려 정책의 선기능보다도 후유증이 더 많은 이런 현상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부세도 바로 그 전형적인 풍선 효과 부작용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부세를 올리는 이유는 정부가 그냥 단순히 세금을 늘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겠죠. 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테니까 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좀 팔아라. 집을 팔게 되면 그 집이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기도 가격이 안정되고 자신도 갭 투자라든지 예금 이자 부담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건 참으로 좋은 뜻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마다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주동산 매매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매매 물량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아예 팔자는 사람이 없어요. 종부세가 폭탄이 터진다고 그러는데도 팔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세금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양도세가 종부세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팔았을 때 무는 양도세. 이 경우에 지금 원래 양도세 최고 세율이 42%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각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쓰면서 10%포인트 또 10%포인트 그래서 20%포인트의 추가 가산을 지금 하는 대상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집을 한 채 팔아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다 했을 경우에 그 집으로 매매로 인한 이득의 거의 70% 달하는 7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 보니까 팔 수도 없고 또 보유하다 보니까 증여세를 물어야 되고 이러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1살, 2살 애기라도 걔한테 지금 증여세를 무는 것이 오히려 양도세나 종부세 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을 수 있다. 이래서 금수저들한테 마구마구 지금 정여를 하는 거죠. 네, 박사님, 그런 거 하면 또 전월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세금의 전가 효과라는 것이죠. 종부세를 내게 되면 지금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지 않습니까? 당장에 돈이 없죠. 그러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이제 선호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고 그 월세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가격에도 이 세금 오른 것이 조금씩 전가가 되고요. 또 팔 때도 전가가 됩니다.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을 보면 세금을 올리면 결국은 시장의 전가가 된다. 거의 100% 전가가 된다. 그 전가의 속도나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그 탄력성, 수요와 공급의 곡선 탄력선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결국은 전가가 된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이 그 엉뚱한 풍선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부장제를 무너뜨리자 해서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권유해왔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부부 공유를 했을 경우에는 장기 특별 공제를 못 받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금액이 넘었으면 특히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종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남녀 평등이라는 이런 관점에서도 급격히 손봐야 될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